음악치료 기법과 모델 제2부 음악교육 방법론에 근거한 음악치료 기법 제5장 오디에이션 오디에이션 음악학습 이론은 미국의 세계적인 음악교육 학자 고든이 창안한 음악교육 방법론이다. 고든의 음악학습 이론은 코다이, 달크로즈, 오르프와 더불어 세계의 주요 일반 음악교육 방법론이다. 코다이, 달크로즈, 오르프 모두 19세기에 태어나 20세기에 생을 마감한 것과 달리 고든은 1927년에 태어나 올 9월에 78세로 20세기에 태어나 21세기를 살고 있는 생존하는 음악교육 방법론의 창안자이며 유럽이 아닌 미국 출신의 음악교육학자로서 유일한 존재다. 고든의 음악학습 이론은 약 40여 년밖에 지나지 않은 짧은 역사를 지녔기에 상대적으로 젊은 방법론이며 조직의 크기나 양성된 교사의 수 등 양적인 성장 면에서 다른 교육 방법론에 비하여 미약한 면이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이론과 음악적인 교수법이 조화롭게 결합된 방법론이며 또한 오디에이션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음악교육의 목표를 제안하여 매력적인 음악교육 방법론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과 유럽을 통틀어 가장 권위 있는 음악적 소질에 대한 연구자로서 고든의 발견은 음악학습 이론의 내용과 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그는 음악적 소질과 성취를 판단하는 검사 도구들을 발전시키는데 탁월한 업적을 쌓았으며 그의 과학적인 평가 체계에는 음악학습 이론을 신뢰도 높은 방법론으로 거듭 발달시켰다. 음악학습 이론은 일반 음악교육 이외에 유아음악교육으로서도 명성이 높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장 먼저 신생아들을 대상으로 음악교육을 시작하여 여러 음악교육 프로그램에서 교육 대상의 연령을 낮추는 데 영향을 주었으며 골든의 제자들은 많은 대학에서 유아음악교육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다. 일반 음악과 유아음악뿐 아니라 기악음악 교육 영역에서도 연주기술과 반복 연습을 통해 악기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을 수 있도록 섬세하게 청취 능력을 닦아줌으로써 아이들이 스스로 연습하고 연주 곡목을 선택하고 나아가 즉흥 연주와 하모니의 구성을 자유로이 수행하도록 성장시키는 목표의 교육이 실행된다. 유럽의 방법론 창안자들이 작곡가를 겸한 음악교육가였던 반면 골든의 교육학 학위와 더불어 베이스를 연주하는 재즈 음악가로서의 경력을 갖고 있는 유일한 교육가였다. 작곡가인지 자유로운 즉흥 연주가 가능한 재즈 연주가인지의 차이는 교육 방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그는 서양 음악의 작품관, 즉 악곡을 음악 예술의 중심으로 여기고 음악을 향유하기 위하여 작곡가와 음악이론, 음악 역사 등을 중시하는 고전적인 음악관과는 다른 철학을 갖고 있다. 순수예술의 결정체로서의 작품 개념을 통해 음악을 바라보지 않고 음악을 수용하는 경험 주체의 수용 능력에 따라 음악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가 달라진다는 사실에 주목함으로써 수용자가 음악과 맺는 관계 형성 능력을 향상시키는 경험론적 사고를 갖도록 강조하였다. 더불어 악보 그 자체가 음악이 아니라 수용자가 악보 속에 담긴 소리를 마음으로 듣고 의미를 부여할 때 비로소 음악이 된다는 점, 8분의 6박자 음악을 2박자 음악으로 분류하는 구조화된 음악 이론에 반대하고 템포에 따라 그리고 그 음악을 듣는 사람의 인식 여하에 따라 3박이 될 수도 2박이 느낄 수도 있다는 점, 4분의 4박자와 4분의 2박자의 악보상의 차이는 음악의 실제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 획기적인 음악 학습 이론의 명제들은 전통적 음악 교육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였으나 경험론의 사고 속에서 음악적 소리의 특성을 명확하게 설명함으로써 음악에 관한 혼돈을 불식시켜왔다. 음악은 존재의 틀을 시간과 소리에 두고 있어 사라져 버리고 마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음악을 이해시켜야 하는 임무를 가진 음악교육은 쉽사리 악보 중심, 이론 중심, 작품 중심의 사고에 빠져들고 만다. 설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결국 음악의 본질을 왜곡시키기 쉬운 전통적인 음악교육의 폐해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골든의 음악학습 이론은 청각 중심, 소리 중심, 경험 중심의 사고를 투철하게 추구하여 음악을 느끼고 소리로서 이해하며 자유롭게 음악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장치들을 보유하고 있다. 음악학습 이론의 참신한 음악교육의 개념과 논리적인 이론체계는 음악학자 및 음악교사들을 사로잡고 있으나 아동들의 음악적 경험을 촉구한다는 목표 아래 풍부한 음악성과 숙련된 방법론적 기술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교사들에게 요구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미국과 유럽에서도 음악학습 이론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대중성 높은 음악교육 현장으로 자리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골든은 음악 선생님이야말로 최고의 음악가여야만 한다. 는 말로 그의 교육 방법론이 대중성을 위해 한치의 양보도 고려하지 않음을 분명히 한다. 아동이 음악을 듣고 이해하며 음악과 무한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문화적 주체로 성장하기 위한 교육학적 철학과 방법론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1. 음악학습 이론과 오디에이션 1. 오디에이션 음악학습 이론의 교육 목표는 그 대상인 아동 및 유아들의 오디에이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오디에이션은 골든이 창안한 신조어로 아래와 같은 의미로 정의된다. 오디에이션은 방금 들었거나 혹은 과거에 들었던 음악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불러들여 이해할 때 발생한다. 소리 그 자체는 음악이 아니다. 마치 언어에서처럼 소리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소리를 번역하여 의미를 부여할 때만, 즉 오디에이션을 통해서만 음악이 된다. 음악을 듣고 이해하고 심지어 물리적 소리가 없는 순간에도 마음속으로 음악을 듣고 이해하는 오디에이션의 정의는 시간 예술로서의 음악의 본질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라지는 소리를 포착하고 기억하며 질서를 찾아내고 그 다음 들을 소리를 예측하는 모든 음악에 대한 이해의 전제는 잘 들을 수 있는 능력이다. 이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물리적 귀가 아니라 마음이 담긴 내면적 귀를 의미한다. 높이와 리듬을 인식할 수 있는 귀, 음악의 내재적 질서를 파악하는 귀, 음악에 대하여 반응할 수 있는 귀, 음악을 상상할 수 있는 귀, 음악을 생각할 수 있는 귀, 창의적인 귀 등의 내적 능력을 키우는 일과 동의어인 오디에이션은 음악 교육이 아이들에 대하여 품을 수 있는 최고의 목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디에이션 능력은 모든 음악 활동에 요청된다. 작곡가에게 핵심적인 음악적 능력은 내면의 소리를 상상하는 능력이지만, 연주가는 자신이 이해한 작품 세계를 소리로 표현하는 일이므로 자신이 만드는 음악이 의도대로 형상화되는지 확인하는 귀의 능력이 본질적으로 필요하다. 지휘자는 자신이 스스로 연주하는 것이 아니어도 연주 행위와 동일한 오디에이션 능력을 필요로 하며, 분석가와 평론가 또한 오디에이션 능력이 자신의 활동의 기초가 된다. 골든은 아래의 표 5-1과 표 5-2와 같이 오디에이션이 발생하는 8가지 유형과 6가지의 단계를 구분하여 음악 활동의 중심에 오디에이션이 있음을 설명한다. 표 5-1 오디에이션의 8가지 유형 1. 익숙하거나 그렇지 않은 음악을 들을 때 2. 익숙하거나 그렇지 않은 악곡의 악보를 보면서 노래하거나 연주할 때 혹은 마음속으로 악보를 읽을 때 3. 익숙하거나 그렇지 않은 음악을 받아 적을 때 4. 익숙한 음악을 마음속으로 기억하거나 노래 부르거나 연주할 때 5. 기억에 의존하여 익숙한 음악을 기보할 때 6. 새로운 음악을 마음속으로 즉흥 연주하거나 만들 때 혹은 소리내어 노래하거나 연주할 때 7. 악보를 보면서 다른 새로운 음악을 만들 때 8. 마음속으로부터 즉흥 연주하거나 새로이 만든 음악을 기보할 때 표 5-2 오디에이션 6단계 1. 소리를 듣고 기억한다. 2. 중심음과 강박을 인식하고 들은 소리를 음고 패턴과 리듬 패턴으로 구분한다. 3. 음고 패턴과 리듬 패턴의 기초가 되는 음악 구문, 조성과 박자를 파악한다. 4. 이미 구분된 음고 패턴과 리듬 패턴을 이해하여 기억한다. 5. 다른 음악으로부터 기억하는 음고 패턴과 리듬 패턴 가운데 방금 들은 음악과의 같음과 다름을 기억하여 비교한다. 6. 음악을 들으면서 다음에 이어질 음고 패턴과 리듬 패턴을 익숙한 음악에서 예측하며 익숙하지 않은 음악에서 예견감을 가진다.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음악을 듣고 이해하는 능력은 음악을 깊이 경험하고 자유로이 누릴 수 있게 해주고, 음악을 잘 들을 수 있는 힘은 아이들이 음악을 오래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며 음악을 공부하고 싶은 학습 동기를 부여해 줄 것이다. 또한 음악에 대하여 유연하고 적극적인 소통의 창을 마련해 줄 것이다. 2. 음악 학습 이론. 골든의 음악 학습 이론은 많은 교육학적 그리고 심리학적 유산에 빚을 지고 있다. 그 가운데 아래와 같은 페스탈로치의 음악의 교육과는 음악학습 이론 속에 생생히 살아있다. 악보 이전의 소리를 가르치라. 가능한 한 설명하려 하지 말고 아이들이 관찰하고 듣고 따라 부르고 소리의 차이를 구분하도록 하여 수동적 학습이 아닌 능동적 학습으로 인도하라. 한 번에 하나씩 가르쳐라.
리듬, 멜로디, 표현 등을 동시에 가르치려 하지 말라. 매 단계에서 충분히 반복하여 완전히 익힌 다음 단계로 이동하라. 전체가 함께 노래하는 것과 혼자 노래하는 개별적 반응의 차이점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위버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스키너에게서 행동주의의 작동 조건들이 도입되었는데, 즉 학습을 유도할 때의 명확한 개별성 개념, 점진적으로 난이도가 높아지는 자극과 반응의 틀, 모든 반응에 대해 즉각적인 피드백 제공 등이 중요한 내용을 구성한다. 그리고 단순한 부분의 합으로 전체의 인식에 도달할 수 없다는 명제로 유명한 게슈탈트 심리학으로부터 음악 학습 이론은 전체, 부분, 전체라는 학습 절차를 만들어내었다. 피아젯의 유아의 발달 단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골드는 유아의 음악 감수성 발달 단계를 밝히고, 지식은 행위를 통해 구조화된다는 명제가 음악에서도 예가 아님을 동의한다. 비고스키와 콤스키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언어와 사고력의 관계를 모델로 한 모국어적 음악학습 과정이 구성되었으며, 가그너 학습 조건은 학습 기술의 단계를 설명하는 골든의 이론의 모델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유력하다. 골든은 앞의 이론들이 영향 및 음악 소절에 대해 연구한 결과 통계학과 객관적 측정에 대한 연구물, 그리고 재즈 음악가로서의 음악적 본질에 대한 이해 등이 결합된 음악 학습 이론의 학습 모델을 제안하였다. 골든은 음악 교육의 꽃이라 불리는 패턴 학습의 체계적인 학습 방법론, 각 레벨의 단계 및 하위 단계들을 표 5-3과 같다. 변별학습, 추론학습, 듣기, 노래하기, 일반화, 용어 결합, 부분적 종합, 창작 즉흥 연주, 악보 결합, 통합적 종합, 이론적 읽기. 위 학습 단계들은 이론적으로 복잡하고 섬세한 논리체계를 이룰 뿐 아니라 각 단계에 해당하는 교사의 교수 기술 또한 매우 상세한 안내를 필요로 한다. 아동의 음악 학습은 교사가 아동을 가르치는 변별학습 단계와 이미 보유하게 된 단어들을 바탕으로 아동이 스스로 학습을 확장하는 추론학습 단계로 나뉜다. 변별학습은 아동의 어휘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패턴을 듣고 노래하게 하는 듣기, 노래하기 단계에서 시작되고, 학습된 응고 패턴이 장조의 으뜸 화음 패턴인지 딸림 화음 패턴인지 리듬 패턴이라면 2박 패턴인지 3박 패턴인지 어떠한 기능의 패턴인지의 용어를 소리와 연관짓는 용어 결합으로 교사는 아동을 안내한다. 이 두 단계에서 많은 어휘를 알게 된 아동에게 부분적 종합 과정이 시작되는데, 이는 일련의 패턴 조성을 비교하여 듣고 장조인지 단조인지 구분할 수 있도록, 또한 리듬상으로는 패턴의 박자를 비교하여 2박인지 3박인지 차이를 인식하도록 돕는다. 이 과정은 악보를 공부하기 직전에 조성과 박자라는 음악의 큰 맥락 안에서 패턴의 의미를 파악하게 하려는 중간 점검 기지와도 같다. 악보를 소개하는 악보 결합은 이미 듣고 노래하고 용어를 알게 된 바로 그 어휘들을 악보로 소개하여 아동이 읽고 또 써보는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단어 하나씩을 읽고 쓰는 일이 악보 결합 단계에서 이루어진다면, 일련의 단어 묶음을 읽고 쓰는 기능이 통합적 종합 단계에서 성취된다. 추론학습 단계의 첫 번째는 일반화 단계다. 이제 아동은 변별학습에서 익숙해진 패턴 이외의 낯선 단어를 접하게 되며, 처음 듣는 패턴을 듣고 노래하면서 교사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처음 듣는 패턴의 기능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는다. 변별학습 과정에서는 아동이 패턴을 모방하고 익히고 교사의 안내를 받지만, 추론학습 단계에 이른 아동은 변별학습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배우지 않은 낯선 패턴을 읽거나 쓸 수 있게 된다. 창작, 즉흥, 연주 단계에서는 아동은 패턴을 듣고 그와 다른 패턴을 노래하거나 악보를 보고 그와 종류는 같으나 다른 패턴을 노래하거나 쓸 수 있으며, 아예 종류가 다른 패턴을 노래하거나 쓸 수도 있다. 추론학습의 마지막 단계인 이론적 이해는 소리를 설명하는 이론이 소리를 이해한 단계에서 주어진다. 익숙한 패턴 어휘를 풍부히 하여 궁극적으로 낯선 어휘의 의미 파악에 도달하게 하는 학습 안내, 다 함께 노래하는 클래스 패턴과 혼자 노래하는 개별 패턴의 차이를 이용하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성취를 소중하게 여기는 교육, 가르치는 순간과 평가하는 순간의 차이에 입각한 환경 조성, 노래할 때도 평가하는 순간에도 아이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배려하는 교육 철학이 단계마다 스며 있다.
또한 아이들의 음악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 등 음악학습 이론의 패턴 학습법 속에 숨어있는 교육적 배려와 장치들은 공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올바른 교사상과 교육의 이상을 깊이 숙고하게 만들어준다. 2. 유아 음악 교육과 예비 오디에이션. 1. 예비 오디에이션. 유아들의 음악적 발달이 언어적 발달과 흡사하다는 사실은 놀라운 발견이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유아의 음악적 능력이 언제 나타나는지 그 현상에 주목한 반면 골든은 언어 교육에서의 모국어 학습 과정이 음악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짐을 관찰하였을 뿐 아니라 언어적 발달과 음악적 발달이 동일한 시기에 이루어짐을 알게 되었다. 즉 태어나는 순간부터 만나는 모든 음악 환경은 마치 아이의 언어적 환경이 언어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듯 동일한 방식으로 유아들의 음악적 성장에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유아기의 말하기와 듣기 능력이 선행되어야 학교에서의 언어 교육을 소화해낼 수 있는 것처럼 유아기의 음악적 발달은 아이가 받게 될 학교에서의 일반 음악 교육이나 또한 개별적인 기악 교육을 잘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이룬다 하여 준비도 교육이라 일컫는다. 즉 음악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경험 능력으로서의 오디에이션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유아음악 교육은 오디에이션을 준비하는 기초공사로서의 예비 오디에이션 단계의 발달을 성공적으로 도울 수 있어야 한다. 국내에서 유아 음악 감수성 발달 단계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골든의 예비 오디에이션 단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세부적으로는 7단계로 나누어진다. 이 시기의 무형의 교육, 즉 안내를 통해 자율적인 음악 환경을 제공받는다면 아이들은 오디에이션 단계에서 받을 유형의 음악 교육, 즉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춘다. 갓 태어난 아이들은 노출기에 놓인다. 환경을 의식하지 못하고 환경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민감한 시기로서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다소 음악적이지 않은 반응을 보이지만 점차 의도적인 음악적 반응을 시도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유형의 발달은 모방이다. 아이들이 따라하기에 힘쓰는 시기로서 입을 벌리고 받아들이던 노출기의 반응과 달리 인상을 찌푸리며 차이점을 인식하려는 오디에이션 응시가 나타나는 시기이기도 하다. 중심음과 강박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시기로서 보다 정교한 모방 능력을 갖추게 된다. 마지막 유형은 자기 자신 안의 조화로움을 추구하는 동화 단계다. 무조건적인 모방을 떠나 자기 성찰을 하게 되는 시기로서 강박과 중감박, 약박의 존재를 알게 되고 음고에 대하여도 다양한 관심을 갖게 됨으로써 이제 유아는 음악 옹알이를 벗어나 오디에이션 단계에 진입할 준비를 모두 마치게 된다. 2. 유아 음악 교육. 음악 학습 이론에서 유아 음악 교육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일생을 통해 음악적 삶을 쌓을 수 있는 굳건한 토대에 관한 학문이기 때문이다. 골든은 음악 소질을 연구하면서 유아기 음악 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일생을 통해 유아 음악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헝가리의 음악 교육가 코다이를 비롯하여 많은 음악 학자들이 조기 음악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심지어 음악 교육은 엄마의 뱃속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아주 어린 아이들을 교육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이 주장은 때로 이상주의적인 사고에서 또 한편으로는 기악 교육의 조기 교육으로서 해석되었을 뿐이다. 1984년 미국의 템플 대학교에서 골든은 18개월 이상의 아이들에게 음악 수업을 시작하였으며 1991년에 드디어 신생아를 대상으로 수업을 제공하는 방법론상의 혁신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어 이 사실은 미국 전역의 뉴스거리로 다루어진 바 있다. 필스버리 학교에서 유아들의 내재적 음악성을 관찰한 물회도와 폰드는 아동의 자발적인 노래 속에 있는 다양성의 중요성을 발견하였으며 유아들의 음악성을 자극하고 소리에 대한 지식을 쌓고 음악적 소리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즉흥 연주 기술을 북돋아 주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골든의 유아 음악 교육은 필스버리 학교의 유산을 지키며 피아젯의 발달 단계 이론을 음악에 적용시키고 몬테소리의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존재로서 유아를 바라보는 시각에 동의하는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 미국 음악교육가 총연맹 MENC의 영향력도 배제할 수 없다. 1940년대 말기와 1950년대 초기에 유아음악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 MENC의 후원 활동으로 말미암아 미국 전역에서 음악교육의 연령이 낮아져 유아학교 교육 과정에 포함되었고 1994년에는 신생아와 유아의 음악적 발달을 촉구하는 안내문을 작성하여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골든의 유아음악 교육에서의 방법론상의 학습 원리를 살펴볼 때 학습을 이끄는 교사의 교수 개념이 지도가 아닌 안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지도는 교사가 특정한 방식으로 아이들의 음악적 반응을 기대하고 통제하는 유형의 교육인 반면 안내는 지도와 달리 마치 집과 같은 자연스러운 학습 환경을 일컫는다. 칠판과 교과서가 없어도 말을 배우는 갓난아이처럼 아이의 반응이 무조건적으로 수용되는 편안하고 따뜻한 교육 환경, 즉 아이들의 음악적 관심이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육 환경이 바로 안내다. 안내의 환경은 무엇보다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만드는 환경이다. 상호작용을 일으키기 위하여 골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매체는 육성이다. 유아들은 녹음된 소리보다 직접적인 사람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인다는 연구에 따라서 수업 전체가 육성으로 이루어지는데 육성 수업은 아이들의 반응을 소중히 여겨 그들의 음악적 반응에 일일이 답해줄 수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 원리의 투철한 실천 현장이다. 안내의 환경에서는 언어적 상호작용이 아니라 음악적 상호작용을 위하여 가사의 사용이 제한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가사 없는 육성 노래로서의 음악적 상호작용은 유아 음악 교육 현장의 첫 번째 학습 원리다. 안내의 환경에서 유아들을 지도하는 두 번째 원리는 동작이라고 할 수 있다. 유아들은 음악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따라서 동작에 내재된 힘을 이용하여 음악을 가르치려는 교수법은 달크로즈 이래 모든 음악 교육 프로그램의 원칙이 되었다. 골든은 동작 이론가인 루돌프 본 라벤의 네 가지 동작 요소가 음악의 모습을 이해시키는 표현으로서 적합하다고 여겨 음악학습 이론 동작 교육의 틀로 삼았다. 흐름, 무게, 공간, 시간의 네 가지 요소 가운데 특히 자유로운 흐름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느린 동작, 이른바 자유연속 동작을 유아의 음악성 향상을 도모하는 동작으로 추천하는 것은 골든의 음악교육 방법론의 커다란 특징 가운데 한 가지이다. 놀이 수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유아들의 자발적인 학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인데 수업을 놀이 환경처럼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가지 소품들을 이용하여 음악을 만지고 쓰다듬고 보고 느낄 수 있게 도움으로써 통합 감각적인 접근을 통해 총체적으로 음악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스카프, 모래주머니, 낙하산, 손인형, 공, 비눗방울 등 흔하게 볼 수 있는 소품이지만 이것들이 음악을 경험시키는 도구로서 탈바꿈하는 순간 아이들의 상상력은 음악학습과 결합된 통합교육으로서 가치를 빛낸다. 패턴 학습은 유아음악 교육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부분이다. 수업 안에서 전체로서가 아니라 하나하나 일대일 접촉을 통해 아이들 개개인의 음악적 강점과 약점을 낱낱이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음악적 어휘력을 발달시키는 데 기여한다. 유역의 패턴 학습법은 일반 음악에서의 그것과는 사뭇 다르다. 음높이의 인식력과 변별력을 키워주려는 목표로 불러주는 레가토 패턴, 모방기의 으뜸, 딸림 관계를 강조하는 두음 패턴을 거쳐 음악적 기능을 일깨워주는 아르페지오 패턴으로 나아가기까지 유아들의 음악 감수성 발달 단계의 패턴 학습법은 보조를 맞추도록 요구된다. 한편 많은 침묵을 사용하는 것은 유아 음악 교육이 실행되는 골든의 교실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다. 이는 음악적 자극을 교사가 제공하고 자극을 받아들이는 유아 자신이 소리를 만들어내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물리적 소리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교육적인 환경을 마련하려는 의도에서다. 이것은 음악이 사라진 공간에서 아이들이 방금 들은 음악을 마음속으로 다시 듣고 그 소리를 노래해보고 싶도록 만드는 교육적 장치다.